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마샴드 2069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해요. 따라오다, 따라가다 이 말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를 보면 가다 오다,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헷갈리나 봐요. 예, 오늘도 따라오다 따라가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따라오다 따라가다를 이해하려면 따르다라는 말도 알아야 하고요. 가다 오다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좀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가다와 오다가 영어에서 어떻게 비교해서 사용 방식이 다른지에 대해서 일단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 오다에 대한 영상 먼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조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다 오다 먼저 한번 보시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다 오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어에서 가다와 오다는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 곳에서 어떤 대상이 멀어지게 되면 그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가 나와 같이 있던 친구가 나에게서 멀어질 때 친구가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친구가 나에게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다, 오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가다. 그런데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집으로. 그럴 때는 돌아오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경우 내가 너에게 갈게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너에게 가다 있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럴 때 갈게 라고 얘기해요. 오다는 말하는 사람에게 대상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대상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와 이럴 때 네가 나에게 가까이 와 할 때는 오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다와 오다가 이 사용 방식이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 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시나 봐요. 또 다른 예를 좀 봐야 되겠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이야 라고 말할 때는 너 있는 곳으로 내가 이동하는 중이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에게 라는 말이 생략돼서 지금 가는 중이야 라고 하면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내가 이동하고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가 나에게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는 중이야. 그래서 그가 오는 거죠. 내가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거고요. 그가 오는 거예요. 대상이 나에게 멀어지는 건 가는 거고 대상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생략하고 지금 오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나에게 가는 중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이런 말이 생략된 의미로는 지금 가는 중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없어요. 네가 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가 나에게 오는 건 말이 되지만 내가 그에게 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오다가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대상이 오는 거고요. 내가 대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장에 주어를 놓고 봤을 때 주어가 자신이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거. 이 주어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가 집을 떠나 그곳으로 가다. 주어가 멀리 이동하는 거죠. 가다.
그런데 주체가 자신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있던 곳, 집을 이곳으로, 가까이 있는 곳으로 오다. 그가 이곳으로 오다죠. 그래서 그 문장의 주어가 내가 있는 이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것. 그럴 때 이곳으로 오다가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고 이곳으로 온다. 가까이해지는 거는 오다. 멀어지는 건 가다. 멀어지는 건 가다. 가까워지는 건 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따라가다, 따라오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따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따르다라는 말에 가다라는 말이 합해져서 따라가다가 되는 거고요. 따르다라는 말에 오다가 합해져서 따라오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따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가다와 따라오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따르다 첫 번째 뜻.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가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럴 때 뒤에서 강아지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쫓아가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뒤를 따르다. 사람의 뒤를 강아지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길대로 쫓아가는 것, 그것을 따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앞서 있는 것의 정도나 수준에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정도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산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또는 재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재산이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재산이 10,000원, 1만 원밖에 없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90만 원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B가 A 수준에 가까이 갔다. 이럴 때 따르다라는 말을 또 씁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좋기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A가 100만 원 정도고 B가 1만 원 정도면 B가 A만큼 될 수가 없다라는 수준에 못 미친다. 이럴 때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수준에 가까이 갔다. 그러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의 행동이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을 따른다. 가르쳐 주는 대로 행동한다 라는 뜻이에요.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한다. 이럴 때 따르다 라는 말을 쓰고요. 또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갈 때 자동차들이 운행을 할 때 요 선을 따라서 가잖아요. 요렇게 선을 그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줄을 거놓고 여기를 밟고 가는 것. 요런 것들도 모두 따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선을 따라 걸어가세요. 이 선을 따라서 걸어가세요. 선을 따라서 운전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 따르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쫓아가다 또는 수준에 가까워지다. 또 선을 따라가다, 뭐 명령대로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따르다인데 거기에 이제 가다와 오다가 붙으면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가다와 따라오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따르다의 의미와 아주 흡사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
그래서 가다라는 거는 주체와 멀어지는 거고 오다는 주체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서 가까워지는 거, 멀어지는 거는 따라가다. 쫓아가면서 가까워지는 건 따라오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따라갔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를 따라서 있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너를 따라갔다. 나가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거죠. 또 그가 형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가 있던 곳에서 형을 따라서 먼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럴 때 따라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주체가 있는 장소에 가까워지는 것은 따라오다 라는 말을 쓰죠. 나는 너를 따라왔다. 이곳으로 저쪽에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럴 때는 너를 쫓아서 뒤를 따라서 왔는데 이곳에 가까워진 거죠. 또 그가 형을 따라왔다. 그러면 현재 있는 곳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가 형을 따라서 먼 곳으로 가게 되면 따라가다. 가까워지면 따라오다가 되는 겁니다. 더 예문을 볼게요. 개가 주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곳에서 저쪽으로 멀리 가고 있는 거죠. 멀어지는 것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워지고 있어. 주인을 따라서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그거는 따라오고 있다요. 그래서 걔가 현재 있는 곳에 가까워졌을 경우는 따라오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를 따라가세요 라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여기 잘못 써졌네. 멀어짐입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멀어지세요 라는 말이에요. 또 그를 따라오세요 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다는 멀리 이동하는 것, 오다는 가까이 이동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구별을 좀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예문을 볼까요? 저를 따라가세요 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라는 건 나잖아요. 나를 따라서 나와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하는 거는 성립이 되죠. 그래서 저를 따라가세요. 저 사람을 따라가세요는 됩니다. 그녀를 따라가세요. 그녀를 따라가세요는 되죠. 왜? 말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거. 그녀를 따라서 멀리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를 따라가세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저를 따라오세요? 되죠. 그녀를 따라오세요. 이거는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가세요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앞에 있는 것의 정도나 수준, 아까 따르다에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나 수준에 가까이 가다라는 게 이제 따르다의 의미고 그것과 관련해서 따라가다, 따라오다도 사용이 됩니다. 3인칭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3인칭 대상은 나와 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그녀의 음식 솜씨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그녀라는 3인칭 대상에 대한 얘기니까 이때는 따라갈 수 없다. 저딴 멀리 있는 나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가다를 써요. 또 힘으로는 그를 3인칭 대상인 거죠.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가 가장 힘이 세다. 이런 말을 할 때 따라가다를 씁니다. 그러나 1인칭 화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아까 저를 따라가세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1인칭 화자를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오다를 써야 돼요. 아무도 그녀의 음식 솜씨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럴 때는 갈 수 없다 해야 되죠. 또 힘으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3인칭에서는 가다를 주로 사용하고요. 따라오다 1인칭 화자의 경우를 볼까요? 기술면에서 우리 회사, 요거 1인칭이잖아요. 우리는 1인칭 복수니까 우리 회사를 따라오다. 왜? 1인칭에 가까이 수준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따라오다를 씁니다. 우리 기술면에서 우리 회사를 따라올 회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최고다. 기술면에서 이런 얘기가 되죠. 잘 먹기로는 나를 1인칭 화자일 때는 오다를 따라오다를 쓰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3인칭 대상인 경우에 가다 이런 말들은 어색합니다. 1인칭일 때. 기술면에서 우리 회사를 따라갈 회사가 없다. 따라올 써야 돼요. 잘 먹기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죠. 나를 따르는 것은 오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그래서 가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3인칭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따라가다를 쓰고요. 1인칭 화자를 기준으로 할 때 따라오다를 써야 합니다. 또 남의 행동이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 이거 따르다에 있었잖아요.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따라가다를 씁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나에 가까이 되는 거니까 오다를 써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따라가다는 되지만 대중문화는 나와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따라오다는 쓸 수 없어요. 이때는 따라가다. 또 다수의 의견, 나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따라가다를 써야지 다수의 의견을 따라오다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주관적인 입장 볼까요? 부모가 올바르면 자식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 관계일 때 거의 1인칭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 문화잖아요. 이럴 때 이제 따라오다라고 얘기하고 부모가 올바르면 자식들은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요거를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관계로 쓸 때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요런 경우에는 좀 비슷하게 둘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의식 또는 가족 간의 끈끈함, 거의 가족을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둘 다 쓰이지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가까이 되는 것, 이런 의미로 따라오게를 쓰고 그냥 객관적인 사람들의 현상으로 이야기할 땐 따라가게를 써서 이 경우는 두 문장 모두 사용이 되는 문장이에요. 이런 게 좀 어렵죠. 또 주관적인 입장으로 되는 것들, 김 부장이 결정하면 다른 사람은 따라올 것이다. 요거 김 부장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김 부장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제3자의 시각으로 이야기할 때는 따라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김 부장 입장에서는 따라오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김 부장을 따라가는 거고요. 또 일정한 선을 따라서 그대로 밟아가는 경우에 말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거, 운전할 때 차선을 따라가세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는 운동장에 그어진 선을 따라갔다. 저수지 둑을 따라가세요. 따라서 멀어지세요. 멀어지는 상황에서 가세요 쓰고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거, 운전할 때 차선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차선을 따라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는 운동장에 그어진 선을 따라왔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에게 그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수지 둑을 따라오세요 하면 저수지 둑을 따라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 그것을 따라오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다는 멀어지는 것, 오다는 가까워지는 것.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따르다는 크게 4가지로 쓰여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가는 것. 그래서 앞에서 사람이 가면 그대로 뒤를 쫓는 것.
요것을 따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도나 수준에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이만큼의 수준, 이만큼의 수준이 있을 때 수준이 다 차이가 나는데 이 수준에서 이만큼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것을 따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가까워질 수 없을 땐 따를 수 없다 라는 관용어를 쓰죠. 또 명령 같은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 이렇게 해 엄마가 얘기했을 때 그대로 행동하면 엄마의 말에 따르다, 선생님의 말에 따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또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가는 것,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 선을 따라서 이런 경우로 쓰이게 되고, 이런 따르다의 의미에 가다와 오다가 쓰이면서 따라가다와 따라오다가 이제 쓰이게 됩니다. 따라가다, 주체가 있던 곳에서 멀어지는 것. 따라오다는 주체가 있는 장소에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따라가다는 것은 3인칭 대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 따라오다는 1인칭 화자를 기준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경우 따라가다,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경우 따라오다. 그래서 멀어지거나 객관적인 3인칭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따라가다. 또 가까워지는 상황, 1인칭 화자를 기준으로 가까워지는 상황, 1인칭 화자를 중심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표현할 때 따라오다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좀 어렵게 생각이 드실까 봐 일부러 밑에 영어로 이제 조금 써보기도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따라오다 따라가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